안녕하세요 여러분, 랄라옹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려요. 저는 한동안 유튜브와 인스타 모두 하지 않고 그저 푹 쉬었습니다. 2021년은 좋은 일도 많았지만 닭구러 랄라옹에게 있어 힘든 일들이 꽤 많은 한 해였어요. 언젠가부터 안녕하세요 여러분, 랄라옹입니다 라는 인사말을 하는데도 울컥하고 떨리고 그랬습니다. 촬영하려고 할 때면 저 구석으로 치워두었던 목소리 관련 악플들이 스멀스멀 나타나서 저를 덮치는 것 같았달까요? 생각해줄 가치 따위 없는 악플인데도 마음에 한번 박힌 건 왜 이렇게 안 빠지는 건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었고 그런 상태로 하는 건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이라 생각해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말없이 쉬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제법 마음을 다잡고 돌아왔어요. 애정어린 마음으로 봐주시는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고 또 제가 가진 것들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다시 돌아온 저의 이번 콘텐츠는 다이어리 몰아보기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총 4개월이 담겨있는 이 데일리 다이어리 함께 볼까요? 이 다이어리는 홍대 오브젝트 매장에서 산 B6 크기의 무지 노트고 제본 형식의 노트입니다. 오브젝트에서 커버도 따로 사서 썼는데 커버 자체에 얼룩이 잘 생기는 편이에요. 생각보다 커버 얼룩이 잘 안 지워지기도 하고. 보이시려나? 커버에 끼워뒀을 때 조금 지저분해 보여서 지금은 빼둔 상태예요. 그래도 계속 끼워서 사용한 덕분에 깨끗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이것저것 많이 붙이면서 닦구를 하다 보니까 얘가 엄청 뚱뚱해졌어요. 그래서 레이스 밴드로 감아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예요. 입을 못 다물어. 우선 다이어리 몰아보고 후에 이 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표지는 이 다이어리 소개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스티커를 붙여둔 상태 그대로예요. 취향에 맞춰서 깔끔하게 꾸며둔 표지라서 그런가 질리지 않고 볼 때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닦구한 것들 보여드릴게요. 이 제본 노트의 첫 닦구예요. 좋아하는 동생이랑 오브젝트에 가서 바로 이 노트를 사온 날의 닦구입니다. 제가 그렸던 그림을 프린트해서 오브젝트 건물을 만들어 주었고 거기 안에 물건들을 보고 반짝이는 얼굴, 계산을 하는 모습을 스크로 해주었어요. 그리고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여기 커피 마시는 아이들 붙여주었습니다. 제본 닦구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제가 예전에 했던 A6 닦구를 오마주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비슷하게 꾸며도 노트가 달라서 느낌이 꽤 달랐어요. 마찬가지로 작은 스쿠 하나에 뒤에 도형 스티커를 조금 배치해서 캐릭터들을 얹어주는 식으로 꾸민 닦구예요. A6 닦구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는 양면을 다 썼고 여백을 두고 닦구를 함으로써 동화책의 느낌을 주었어요. 그래서 한 권을 쫙 보면은 마치 제 일상에 담긴 동화를 보는 기분이랄까요? 그리고 사실 이걸 다 채우기에는 너무 넓기도 했어요. 테두리에 주로 두른 얇은 마스킹 테이프는 예전에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어요. 모노라이크에서 나온 슬림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이거는 하트렉스에서 2021 닦구 장인이 되어서 서포터즈 활동을 해서 꾸며본 페이지입니다. 하트렉스에서 쇼핑을 하고 왔는데 그때 이 히클럽 작가님의 근육토끼들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뽐내는 모습으로 해주었습니다. 찬사를 막 보내는 느낌이랄까요? 이것도 하트렉스에서 사온 거였는데 람찌네 작가님 마스킹 테이프로 배경을 만들고 라라하우스 스티커로 캠핑 분위기를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스쿠하는 게 닦구할 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마스킹 테이프 여러 개 붙여서 배경 만들어주고 스티커만 찹찹찹 배치하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 워너디스의 버블 스티커를 정말 좋아해요. 컬러별로 다 사기도 했고 이전에 나온 버전도 4장인가 5장 정도 샀을 정도로 포인트 주기에 정말 예쁜 스티커예요. 이날은 악몽을 꿔서 이렇게 스크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목소리 악플 공격을 받아서 스트레스였던 걸 표현했습니다. 저 몽둥이 들고 있어요. 목소리가 장애 같다고 그러는데 진짜 충격적이면서도 어이없었던, 이거는 핑루 작가님의 스티커를 메인으로 해준 닭구예요. 캐릭터들이 주로 분홍과 빨강이 같이 있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 색감으로 해주었습니다. 이 한글 스티커는 러브미모어 작가님 스티커예요. 글씨가 되게 귀여워서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애구구 작가님의 스티커를 메인으로 해본 닭구. 색감이 되게 아기자기하고 포근해요, 스티커 자체가. 그래서 그에 맞춰서 색을 정하다 보니까 닭구 자체도 그 느낌이 강해졌어요. 제가 주로 닭구를 할 때 색을 결정하는 방법은 쓰려는 메인 스티커를 정하고 거기에서 색을 뽑는 식이에요. 애구구 작가님의 스티커를 보면은 노랑, 연보라, 코랄, 그리고 민트 계열 그런 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분홍, 연보라, 노랑의 마스킹 테이프를 써주었습니다. 곳곳에 초록 계열의 포인트도 넣어주었고요. 역대급으로 글씨가 이상한 닭구. 그래도 닭구 자체는 마음에 듭니다. 여기가 길바닥인 것처럼 해서 걷고 있는 꽃가. 이거는 추석 닭구로 해본 건데 러브미모어 작가님 스티커를 썼어요. 배경 스티커도 러브미모어 작가님 거고요. 근데 이 노트에 배경 스티커를 붙이자니 조금 짧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티가 좀 날 건데 비슷한 색의 마스킹 테이프로 연결을 해주었어요. 원래 스티커인 것처럼. 언뜻 보면 모릅니다. 아마도요. 이렇게 해주었고요. 한동안 제가 종아리랑 발목이 좀 아파서 병원을 간 날이에요. 뚜뚜상점 작가님 스티커로 아주 발라버렸습니다. 병원 하면 왠지 저는 초록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이 연두 계열로 해주었어요. 이거는 새 드라마를 본 날인데 그냥 되게 흥겨운 분위기를 해주고 싶어서 꾸며보았습니다. 예쁜 것들 다 넣어준, 반짝이는 것들 많이 넣어준 그런 닭구. 요거는 제가 유튜브를 한 지 1주년이 되었을 때의 닭구예요. 되게 하트도 많이 넣어주고 즐거운 느낌도 넣어줘서 잘했다, 고생했다, 즐겁게 했다 이런 걸 표현해 주었달까요? 요거는 친구가 와서 1박 2일 동안 논 날. 닭구를 엄청 해서 여기 왕만하게 자리를 해주었어요. 이거는 오제리님의 책장 마스킹 테이프인데 배경에 책장을 해주기에 안성맞춤이에요. 잘 산 마스킹 테이프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했던 건데 가을비가 내려서 가을 느낌으로 해준 닭구. 제가 최근에 닭구를 하면서 초심을 좀 잃었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배경도 단색 마테로만 만들고 소품도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서 썼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품이 워낙 잘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잘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초심을 좀 찾아본 닭구랄까? 소품을 만들 필요가 좀 없어진 게 워낙 제품이 다양하고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만들지 않아도 그 제품이 있어서 뭐 그런 핑계를 한번 대어봅니다. 그래도 배경마테는 생각보다는 많이 안 사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날은 취향 드라마와 예능을 보고 행복했던 날이어서 그런 느낌으로 해주었습니다. 카키즈 작가님의 발레 스티커를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오선지 위에서 뛰어노는 걸로 해주면 예쁠 것 같았어요. 피아노 스티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었는데 이거 꽤 만족하는 닭구예요. 이거는 노토킹 닭구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전시회 닭구예요. 제가 갔던 전시회가 앨리스 달튼 브라운 작가님의 전시였는데 정말 사진 같은 그림? 그게 가득해서 보는 내내 눈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귀로 들려오는 물소리 그런 게 그 그림에 좀 더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전시랄까요? 되게 만족하면서 보고 왔습니다. 각각의 컨셉에 맞춰서 벽의 색깔도 다르게 되어 있고
그에 맞는 작품들이 있고, 그래서 최대한 현실 반영을 해본 닭구예요. 요거는 키치상점 작가님의 스티커로 해본 우주 닭구. 이렇게 한 면을 스쿠로 가득 채우면 엽서같이 예쁜 것 같아요. 이날은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닭구하며 논 날이에요. 즐거우니까 밝은 색의 컬러들로 아기자기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날은 서점에 가서 책을 샀던 날인데 현실 반영해서 해준 닭구예요. 앞에 보여드렸던 오제리님 마테로 책장을 쫙 만들어 주었고, 뒤에도 통창 느낌으로 배경을 해주고 되게 편안해 보이지 않나요? 이거는 제가 만들었던 큰 배경 스티커에 카키즈 작가님 스티커를 붙여서 가을 느낌을 내주었고요. 아래쪽에는 옷장이 와서 그거를 정리한 걸 네모스크로 표현해준 겁니다. 확실히 배경 마테도 좋은데 체크 마테, 패턴 마테, 단색 마테가 좋은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정해져 있지 않은 배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랄까요? 벽에 붙이면 벽지, 바닥에 붙이면 바닥재,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배경 마테가 절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저도 많이 쓰니까요. 이거는 제 방을 현실 반영해서 표현한 거예요. 가을 들어서 좀 더 포근한 느낌의 커튼으로 바꿔주고 싶어서 골랐던 커튼인데 요거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키 마스킹 테이프인데 제 커튼이랑 정말 찰떡입니다. 이거는 제 책상의 풍경이고요. 이거는 유튜브에 쇼츠 영상으로 스티커 스톱모션을 올린 날의 닭구예요. 리고미가 이 방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걸 찍어보았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쉬지 않았다면 한두 개 더 올렸을 것 같은데 쉬는 바람에 그렇게 됐네요. 다음에 쇼츠 영상도 종종 올려볼게요. 이렇게 보면 되게 뻣뻣한 종이가 있어요. 여기는 되게 얇고, 이거는 제가 두 장을 겹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잘 안 벌어지고 붙어있는 면이 있어요. 이 부분을 뜯으면 뜯은 자국이 너무 나서 아예 붙여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끔가다 되게 두툼한 장이 나올 거예요. 요거는 남자친구와의 4000일 기념 닭구. A6 다이어리를 썼을 때도 해본 닭구예요. 선물 포장하는 것처럼 기념일이니까 한번 해주었습니다. 요거는 챕터 6 작가님 마스킹 테이프인데 색감도 선명하고 패턴이 자잘자잘 예뻐서 되게 큰 포인트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이 페이지부터는 인스타그램에도 올리지 않고 혼자 한 닭구예요. 제가 쉬는 동안 닭구도 아예 손을 놓고 있다가 연말에 조금 각성하고 그때부터 쭉 해줬습니다. 다행히 일기는 매일매일 남겨두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적는 식으로 했어요. 저는 할로윈 닭구에 그리 진심이진 않아서 할로윈 닭구는 요거 하나입니다. 10월 31일에는 일기를 적을 게 없어서 30일에 할로윈 닭구를 해주었고요. 친구한테 소분받은 지옥상점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했고, 아래쪽에는 카키즈 작가님 스티커를 가득 넣었어요. 마스킹 테이프로 호박도 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알파벳 스티커를 붙일 때 종종 흰 펜으로 포인트를 주곤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되게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데 저는 점을 찍어서 도트 무늬로 해줄 때도 있고 실 모양을 넣어서 니트 느낌을 내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 하시면 느낌표만 한 군데씩 넣어줘도 예쁘게 완성이 될 겁니다. 이거는 친구 집에 가서 한 닭구예요. 한참 닭구를 쉬는 중이었어서 어떻게 할지 되게 막막해 하다가 간만에 이 모조지 인스를 보니까 확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모조지 인스와 실 스티커를 조합해봤습니다. 리노프렌즈 작가님의 스티커인데 뭔가 꽃 위에서 막 걸어다니고 노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 닭구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11주년 맞이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받은 날이어서 되게 행복해 보이게 닭구를 해주었어요. 오메베어 작가님의 이 떡매가 진짜 요물입니다. 하나를 써도 예쁘고 둘을 써도 예쁘고 셋을 써도 예쁘고 넷을 써도 예뻐요. 어떻게 써도 예뻐요. 이거는 이북을 본 날이에요. 그래서 가을 느낌을 가득 내어주고 거기에서 책을 읽는 걸 스크로 해주었습니다.
구롱 작가님의 스티커인데 얘네도 표정이 생동감이 있어서 귀여워하는 스티커 중 하나예요. 요거는 제가 폰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 폰을 바꾼 날에 닦습니다. 전날 폰을 떨어뜨렸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폰이 완전 맛이 가 있는 거예요. 화면도 안 들어오고 그런 거를 이렇게 폰 깨진 거라고 표현을 해주었고, 폰을 보면서 울고 있고 난감해하고 이제 폰을 막 정리하다가 잠드는 그런 것도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이거는 피자 먹은 날이라서 피자 닦고, 비브레드 작가님의 피자 스티커를 썼는데 되게 아기자기하게 귀엽게 생겼어요. 색감도 포근하고. 마찬가지로 피자에 있는 이 짙은 노랑과 빨강 초록을 베이스로 전체적인 색감을 맞춰주었습니다. 요거는 만화책 느낌으로 큰 스크를 한 거예요. 카페 가고 옷 보고 택배 받고 그림 그리고, 이 그림의 정체는 나중에 나옵니다. 요거는 제목이 컬리 헤어예요. 제가 펌을 했거든요. 좀 뽀글뽀글하게. 그래서 뽀글뽀글하니까 뽀글뽀글 닦고, 물 뽀글뽀글뽀글 있잖아요. 그래서 뽀글머리에서 뽀글한 닦고, 의식의 흐름으로 해본 닦고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행 닦고예요. 제가 쉬는 동안 7박 8일로 제주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완전 극현실 반영으로 해본 닦고들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제주 가기 위해 짐을 싼 날이에요. 예전에 다이소에서 샀던 마스킹 테이프 여기 붙여주고, 라라하우스 작가님 스티커로 짐 챙기는 거 붙여주었습니다. 캐리어에 짐을 싸는 거여서 큰 캐리어를 색지로 만들어 주었는데요.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렸다고 했잖아요. 그 그림은 바로 짠!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린 그림을 포토 프린터를 이용해서 뽑은 거예요. 스티커 인화지를 사용해서 뽑은 그대로 붙여준 겁니다. 겨울에 여행을 가면 옷을 몇 개만 챙겨도 부피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최소한의 옷을 가져가서 매일 다르게 돌려 입자, 그런 생각으로 짐을 챙긴다고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봤어요. 여행할 때 계획을 짜는 타입이 아닌데 이것만큼은 최소한의 짐을 위해서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막 서로 바꿔도 보고, 이렇게도 입혀보고 저렇게도 입혀보고 되게 인형 옷 입히기 하는 것 같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옷들을 챙겼다는 그런 뉘앙스로 캐리어 안에 붙여주었고, 제주도 가서 바다를 보고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을 넣어줬습니다. 이거는 제주도로 간 날의 닦고예요. 우연인지 운명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행 계획을 짜면 그 첫날에 꼭 비가 오거든요. 아니야, 꼭은 아니고 되게 높은 확률로 비가 내려요. 이날도 엄청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린 날씨와 바다를 크게 스크롤 해주었어요. 스티커가 적게 들어갔는데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이날도 상당히 날씨가 안 좋았어요. 여행 계획을 크게 짜고 간 게 아니어서 굳이 뭐 빡빡한 일정은 없어서 다행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날은 한번 나가보자 싶어서 외출을 감행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옷들을 맞춰 입고 매일매일 데일리룩도 찍었고요. 이날은 소품샵 가서 예쁜 소품 몇 가지도 사고 카페도 가고, 이날 너무 재미있었던 게 아주 잠깐 비가 그쳤을 때 해수욕장을 갔어요. 그냥 구경이라도 하려고. 그렇게 해서 내려서 잠깐 걸었는데 뭐가 막 내리더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박이 막 떨어졌어요. 막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상황이. 와, 여기 와서 우박을 담았네? 이러면서 신나게 뛰어서 막 차로 갔던.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고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이거는 제주에서 카트를 탔던 날이어서 이렇게 트랙을 만들고 카트 타는 걸 붙여주었습니다. 카트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되게 짧은 시간인데도 그 풍경도 되게 좋고 바람도 시원해서 재밌었어요. 이거는 유리의 성이라는 곳에 가고 빵을 왕창 먹었던 날이에요. 그래서 빵지술래 한 것처럼 이렇게 뒤에 빵을 엄청나게 넣어주었고요.
여기는 유리의 성이니까 성도 하나 해주고 거기 안에 유리로 만든 풍경이 가득해서 그 풍경들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요거는 아르떼 뮤지엄이라는 전시를 보러 가서 그거를 현실 반영해서 꾸며주었고, 요거는 작은 귤밭이 있는 카페여서 그거를 해주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다꾸입니다. 12월 4일 일기 다음에 이게 있어요. 그 다음이 이거는 하루에 한 것들이 꽤 많아서 4칸으로 나눠서 꾸며줬습니다. 제가 간 펜션에 귤밭이 같이 있어서 거기에서 무료로 귤 따기 체험도 했고요. 이거는 비치 벙커라는 미디어 아트를 즐기고 온 때예요. 전시관 전체가 움직이는 명화 작품들로 쫙 이루어져 있어요. 음악도 계속 나오고 되게 새롭고 눈이 즐거웠던 전시였어요. 이 작품들은 그 미디어 아트를 보면서 사진으로 찍은 건데 이것도 스티커 인화지로 뽑은 겁니다. 그래서 잘라서 붙였더니 제가 본 미디어 아트 전시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백을 꾸몄는데 이거는 동백을 따로 보러 간 건 아니고 스타벅스에서 카멜리아 티를 마셨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취향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거를 표현해주고 싶어서 크게 동백도 붙여주고 차 마시는 것도 붙여주고, 이 커다란 동백은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떼어쓰는 마스킹 테이프로 만든 거예요. 되게 예쁘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고흐의 정원이라는 곳에 가서 그거를 습구로 해준 겁니다. 역시나 미디어 아트, 트리 아트 그런 걸 즐길 수 있었고요. 미로 정원도 있었고 파충류 전시가 유채꽃밭 등등 되게 다양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넣어주고 싶어서 조금조그맣게 넣어줬어요. 가서 정말 쫄본데도 불구하고 뱀도 만져보고 토끼한테 당근도 주고, 요즘에는 사실 그런 걸 잘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보니까 되게 좋았습니다. 요거는 동백을 보러 가서 크게 동백 관련한 스쿨을 해주었어요. 이것도 현실 반영. 이것도 현실 반영. 아쿠아리움 가서 완전 빠져서 구경을 했거든요. 이 스쿨은 되게 예전에 소미가 아쿠아리움 스쿨을 해달래서 그때 한 건데 요렇게 쓰일 줄은 또 몰랐네요. 그리고 어느덧 제주 여행이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날입니다. 이날 날씨가 대박이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처음에 제주 갔을 때와 반대로 날씨 좋음을 엄청 크게 표현해 주었어요. 그리고 여행의 시작과 끝 느낌으로 비슷한 구도로 해주었습니다. 현실 반영 제대로죠? 여기까지는 현실 반영이고 이제부터는 12월이니까 크리스마스 다꾸가 시작돼요. 저의 크리스마스 다꾸는 컬러풀 크리스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짠! 이거는 레드 크리스마스예요. 다이소, 뚜뚜 상점, 요니요니 스튜디오, 데일리라이크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했어요. 거기에 포크포크 스튜디오 스티커들을 가득 붙여주었습니다. 큰 나무와 집들도 겹쳐서 붙여주고 중간에서 크리스마스를 막 노래하고 즐기는. 레드 다음은 뭘까요? 짠! 주황 크리스마스. 카키즈 작가님의 파티 그런 스티커를 사용했어요. 예전 스티커도 조금씩 같이 써주었고요. 이걸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그런 모습을 해주었습니다. 이 자체가 큰 방이고 큰 창을 만들어서 바깥쪽에는 눈이 내리고 눈사람을 만들고 놀고 안에서는 신나게 파티를 하는,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와글와글 예쁩니다. 그 다음은 옐로우 크리스마스, 노란 크리스마스. 수프님 마스킹 테이프로 트리를 만든 거예요. 마스킹 테이프가 흰 여백이 있고 초록 풀이 있는데 그거를 반대로 엎어서 일렬로 쫙 붙인 다음에 트리 모양으로 잘라준 거예요. 중간에도 조금씩 물결 모양으로 잘라주고요. 그렇게 해서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얀 눈이 쌓인 것 같이 생겨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 오메베아 작가님 스티커로 막 트리를 꾸미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날 제가
집에 트리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역시나 사진을 스티커 필름으로 뽑아서 붙여준 거예요. 예전에도 미피 아트 토이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새로운 걸로 만들어 봤어요. 크리스마스 분위기 가득 나게 칠을 해보았습니다. 초록색으로 왕창 칠한 다음에 거기에 반짝이 전구들 그려주고 눈꽃도 그려주고 예쁘죠? 그래서 요거를 사진을 찍었는데 그거를 뽑아서 붙인 게 이거예요. 잘라서 붙이니까 그냥 스티커 같고 괜찮습니다. 색감이 잘 어울려서 이질감이 딱히 안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초록 크리스마스. 좀 차분한 톤의 초록을 써주었어요. 배경도 연한 초록 계열로 해주고 거기에 스티커를 와글와글 붙였습니다. 전부 다 리노프렌즈 작가님의 스티커들이에요. 잔잔한 버전과 파티 버전의 크리스마스 스티커를 같이 써주었는데 잘 어울리고 예쁩니다. 이거는 블루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와 겨울을 같이 꾸며주었어요. 이날도 친구들을 만난 날이고 그래서 좀 더 복작복작하게. 요요리님 스티커도 전에도 말씀드렸나?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스티커 중 하나예요. 크기도 적당하고 생김새도 귀엽고 스키장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엔젤 만들고 있고 보드도 타고 스키도 타고 눈사람도 만들고 이것도 마음에 드는 다꾸 중 하나예요. 그 다음은 크리스마스가 아닌 제 남자친구의 생일 다꾸예요. 예쁜 스티커와 아끼는 스티커를 여기저기 넣어주어서 제 마음에 들게 꾸몄습니다. 벌써 12번의 생일을 같이 맞이했어요. 새삼 또 신기했던. 그 다음은 남색 네이비 크리스마스예요. 제가 요즘 이 어리틀 페퍼 작가님의 마스킹 테이프를 되게 잘 써요. 그리고 라라하우스 작가님 마스킹 테이프도 잘 씁니다. 이 물결 모양이 너무 예쁘고 무늬도 무난하면서도 귀여워서 잘 쓰는 마스킹 테이프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기도 이 오른쪽 면이 하나의 엽서 같지 않나요? 큰 창 밖에서 트리를 만들고 안에서는 되게 포근하게 쉬고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모습을 습구로 해주었습니다. 포크포크 작가님의 스티커들도 요즘 좀 귀여워하는 것 중 하나인데 이 볼 표현이 너무 귀여워요. 볼이 정말 발그레한 느낌? 그리고 표정도 꽤나 다양하고 좀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은 퍼플 크리스마스. 키치 상점 작가님의 스티커를 대부분 써서 해주었어요. 위에 있는 마스킹 테이프도 키치 상점 작가님 제품입니다. 왠지 저는 키치 상점 작가님 스티커 하면 핑크와 보라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핑크랑 보라를 같이 써준 이 성은 포크포크 작가님께 구매하고 덤으로 받은 건데 나름 크리스마스 장식도 해주었고요. 그 다음은 짠! 무지개 크리스마스. 제가 예전에 정사가 다이어리 쓸 때 표지도 요니요니 작가님의 구름 마스킹 테이프로 해주었었는데 그거를 여기에도 사용했어요. 위에서 산타가 선물을 주려고 내려오는 그런 걸 했고 아래쪽에는 그거를 기다리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제가 되게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제 친구를 통해서 제 다이어리에 많이 나오는 장미라는 친구를 통해서 되게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친구의 친구가 친구한테 엄청 잘하는 닭구러가 있다면서 이제 유튜브 그거를 보여줬대요. 근데 그걸 봤는데 저인 거예요. 그래서 막 친구가 바로 일하는 중에 막 카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완전 감동받고 뿌듯하고 행복하고 막 난리였어요. 이 친구도 막 같이 막 덕심 차오르고 그래서 뭔가 다시 복귀하는데 힘이 되었어요. 이 상황이 되게 고마웠어요. 이러다 구독자와의 만남 가는 거 아닌가? 아주 행복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닭구예요. 짜란! 블랙 크리스마스. 검정 속지와 좀 잿빛의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눈과 하늘을 해주었고요. 여기 있는 큰 트리는 제가 색지와 마스킹 테이프, 스티커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원래는 카키제 작가님의 크리스마스 조각 스티커? 거기에 트리가 있어서 그걸 써주려고 했는데 그걸 제가 다른 데 장식을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새로 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블랙 크리스마스 다꾸는 이제 연말 다꾸이기도 한데요. 여기 고생 많았어, 그동안 수고 많았어 얘기를 하면서 2021년을 뒤로 하고 2022년으로 가는 그런 작은 디테일도 넣어두었습니다. 여러분께도 하고 싶은 말이고 저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 꽤나 고요하고 고즈넉하게 크리스마스 다꾸 겸 연말 다꾸로 이 다이어리는 끝이에요. 조금 남았는데 2022년에는 또 새로 꾸미고 싶어서 여기까지만 꾸미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쪼로로. 어때요 여러분? 동화책 보는 것 같나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의 목표는 성공입니다. 이 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딱히 크게 모난 점이 없어요. 표지도 이 스티커를 떼면은 심플 그 자체고 내지는 막 탄탄하진 않지만 글씨 쓰거나 꾸미기에도 적당하고 제가 쓰면서 또 느낀 게 이 노트만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제본 노트 특성상 저처럼 되게 겹겹이 붙이고 많은 걸 붙이고 막 색지로 이것저것 만들어서 붙이고 그렇게 하면은 처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입을 못 다물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집게로 집거나 밴드로 감싸거나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거 알고 시작했으니까 괜찮긴 해요. 이제 이게 실제본 노트예요. 이제 후반부를 꾸밀 때 단차가 좀 생겨요. 특히나 많이 꾸미면 이게 그냥은 웬만하면 잘 펴지는데 저처럼 많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차이가 되게 심하게 나요. 그래서 좀 바르게 꾸미지 않게 될 때가 있는데 그 높이 차이는 180도 펼쳐지는 이 실제본의 장점을 활용하면 돼요. 이렇게 원래 노트에 표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예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러면 여기 앞쪽의 노트들을 뒤쪽의 받침대로 쓰는 식으로 전체를 봤을 때 이렇게 반을 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을 조금 더 할까? 이렇게 해서 두면은 그냥 폈을 때보다 조금 더 단차가 덜 느껴져요. 그래서 글씨를 쓰거나 저처럼 이어서 꾸밀 때 괜찮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을 그냥 쓰면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사진을 찍어도 못생겼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을 뒤쪽에 받침대로 사용하듯이 넘기면 훨씬 편안하게 볼 수 있죠. 꾸미기에도 좋고. 그래서 이 단차가 불편하신 분들은 저처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의 다이어리 몰아보기는 끝입니다. 저의 다이어리 몰아보기 어떠셨나요? 이번에는 영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보여드린 것보다 안 보여드린 게 많아서 새로운 걸 보시는 재미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쉬는 사이에 이제 유튜브도 거의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구독자가 1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쉬고 있는데도 꾸준히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조만간 1만 구독자 기념 이벤트도 준비를 할 예정이고 그때 꼭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데일리 다이어리를 보여드렸는데 2021 위클리는 잘 채워서 1월 아니면 2월 초 그까지 몰아보기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이벤트 열고 위클리 가져오고 저의 계획 2개고 또 앞으로를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영상 작업을 해오면서 손목과 눈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영상 업로드는 주 1회? 정말 많으면 2회 정도만 할 생각이에요. 몸도 마음도 무리하지 않는 게 제일 오래, 제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더 오래 잘 지내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도 있어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